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와 잡음들, 그리고 그 파열음이 마치 민주주의의 사망을 알리는 조종처럼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쓰러뜨리는 그 적폐 세력은 다름 아닌 과거 민주화 투쟁의 완장 세력인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입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바로 그 특권 세력들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민주 세력의 핵심이며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제방을 무너뜨린 적폐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집권 여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를 구성하고 바로 이 위원회의 이름을 통해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시킨 유죄 판결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신빙성이 낮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존해서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재판부를 성토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집권 여당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5, 6명을 압축해서 이들을 탄핵 소추 대상 법관으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서 이를 곧 공개하겠다는 방침까지 정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군요. 어쩌다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말이 안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이성을 잃고 이렇게 발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짓밟으면서까지 사법부를 공격하고 김경수를 구속시킨 판결문을 사법농단으로 비하하면서 이런 난동을 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이들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자질과 그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의 패거리 집단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적폐 세력이고 불복하며 인민재판식 여론선동으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이들의 반민주적 작태가 과연 오늘날 성숙한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에 걸맞은 민주적 행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당 대표는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당 사무총장은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말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집권 여당이 김경수 지사의 방패이자 호위무사로 돌변했습니까? 왜 그토록 집권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구하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 보이지 않은 그들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의 정치적 계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들이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구하기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그 이유는 우선 드루킹 일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계 의혹을 사전에 차단해서 지난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부터 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처럼 2심 항소심에서도 김경수 지사의 유죄가 인정되고 김 지사가 계속 몰리게 되면 이제 문 대통령과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칼날과 국민의 눈길은 문 대통령 쪽으로 급속히 쏠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불똥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로 튈까봐 지금 집권 여당이 민주주의 원칙과 사법정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까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김경수 문제로 황당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유도 바로 드루킹과 문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날 것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이 내년 총선의 핵심 이슈로 떠올라서 이 문제가 쟁점화되고 이것이 문 정권의 지난 불법 대선 선거 운동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펼쳐질까 지금 전전긍긍해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게 되어 그의 오른팔이 잘려나가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남 지역에서도 총선 참패를 하게 되면 정치적 축대가 붕괴되어 사실상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집권당 대표가 김경수 구하기에 혈안이 되고 경남 지역을 찾아 퍼주기 예산을 쏟아붓겠다며 경남 구하기에 발버둥을 치는 정치적 이유도 결국은 문재인 구하기입니다. 집권당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을 필사적으로 조기에 막아야겠다는 또 하나의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집권 여당이 김경수 구속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사법농단으로 폄훼하고 카페에서 판결문을 비판하는 대국민 토크쇼를 열어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며 재판에 불복하는 이런 반민주적 행태는 분명 민주주의에 대한 폭행치사입니다. 이런 법관에 대한 탄핵은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인 법의 지배, 법치에 대한 탄핵이고 삼권 분립 정신에 대한 탄핵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입니다. 집권 여당은 시간만 있으면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동력이었던 4.19, 부마항쟁, 5.18, 60항쟁의 민주화 정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수없이 쓰러져간 힘없는 민초들의 목숨을 내던진 희생 위에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핵 행위는 이 땅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숭고한 민초들의 희생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배신이며 민주주의 역사 발전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자들이 어떻게 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자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과거 군사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탄핵 행각은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김정숙, 김경수와의 삼각 공모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정치적 선제공격 행위입니다. 집권당은 지금 공당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정당으로 전락했으며 여론의 불길이 청와대 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소방정당으로 돌변했습니다. 이런 집권당과 현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야말로 민주주의 역사 발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파쇼 행위이자 적폐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이 모든 권력은 대통령 1인에게, 당과 의회는 청와대의 권력을 쳐다보는 해바라기입니다. 모든 정당의 악습과 제도가 독재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대위기를 논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본 것을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가 국난 극복의 새로운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었던 제조산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개조개혁의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평소 느끼고 갖고 있었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위기를 진단하고 어떻게 해야 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 그 나라의 대주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드는 데는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과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적어놓고 실제 행동으로는 비민주적, 반민주적, 주인을 무시하는 독재 스타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작금에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민주주의의 위기 포인트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전달하고 받을 수 있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국회와 당을 장악하기 위한 핵심 대통령의 정무대의 기관입니다. 이것이 과거 독재정치 시절 때 성장을 위주로 하는 데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당과 의회를 장악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이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이상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우지자지하고 당을, 국회를 우지자지하는 정무수석실을 폐지해야 되겠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있고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정치적 대임기구로 활동을 하게 되면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상호 권력에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타협정치의 묘미인데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과 체계는 삼권 분립이라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떠들고 가지만은 실제로 모든 권력은 대통령 1인에게, 청와대에게 집중돼 버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당 총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 대한 모든 대표와 사무총장과 원내대표와 당직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재가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으면 당직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집권 여당이 독재 정치의 그 유습을 따라서 그대로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고 대통령 의중만 살피고 있는 이 모든 모순적인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폐지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장도 다수당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사람이 낙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지역, 다양한 의견을 국회의원들이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 장악되기 때문에. 당대표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는 인물은 기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의 사무총장제가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당의 실질적인 돈과 조직을 다 장악한 기구입니다. 이것도 독재정치 시절 때 당과 의회를 장악하기 위한 유습입니다. 이런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한 당과 국회와 모든 것은 청와대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과 의회는 청와대의 권력을 쳐다보는 해바라기입니다. 청바라기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지금 정권 교체가 되고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이 시점에도 모든 정당의 악습과 제도가 독재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과 의회가 청와대로부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활동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지금 삼권 분립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여가 됐건 야가 됐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무조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 대신의 눈을 부릅뜨고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가. 재정회계부터 시작해서 눈을 부릅뜨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자산권을 지키고 그래야 될 진돗개가 되고 세파트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놀아요. 같이 놀아버려요. 그리고 같이 나눠 먹어요. 생선 가게를 지켜야 될 고양이가 지들하고 같이 부패해가지고 생선을 나눠 먹고 돌아다니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 죽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당에 들어가면은 소신 발언도 못하고 왜?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무능해지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선 들어가면은 당대표와 사무총장은 대통령 쳐다보고 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공천권 쳐다보고 다음번 당선만을 위해서 줄을 서기 때문에 담론과 다른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발 정치가 이렇게 해줘,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생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은 그 불만과 불편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변해서 정당 정책에 국가 정책에 반영해서 국정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갈등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막혀버렸어. 어디서 막혔냐? 정당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에 줄을 서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공천제를 당 중앙에서 탑다운식으로 내리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원이에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 위기가 한국 현대 민주주의 위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이기 때문에 우두머리 과두제를 폐지해야 된다. 대통령은 당 총재직 갖도록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 당선되면 당원증은 갖고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은 당적은 보유하되 당의 총재직부터 당의 일체직을 대통령이 가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지금의 정당 대표는 필요가 없다. 당대표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돈과 조직을 가지고 공천권을 다 전행을 하고 있는 중앙당에서 상위 하달씩 탑다운 방식의 공천제는 즉각 폐지해야 된다. 모든 건 중앙당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인이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부터 모든 것을 지역의 당원과 대의원들의 협의하에서 투표에 의해서 밑으로부터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중앙의 당대표와 사무총장이나 중앙의 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이 민주주의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격적인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하고 정과 8범, 9범, 흉악범이냐 아니냐 결격 사유만 필터링 해주고 하자가 없으면 밑에서 당원, 대의원들이 지역에서 뽑아 올린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으로 가야 민이 중심이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꼽히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의견과는 상관없이 우두머리 몇 명이 밀실에 앉아가지고 내리 꽂기 때문에 우두머리만 쳐다보는 우두머리 과두제지 디모크라시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 제가 만일 국회에 있으면 이건 목숨 걸고 바꿉니다. 왜? 나라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정당 민주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중앙당을 폐지해야 됩니다. 미국은 중앙당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는 원내대표로 흡수하면 되고 당 사무총장은 원내대표로 흡수하면 됩니다. 플로어 리더가 당도 이끌고 원내 의견도 이끌고 다 끌고 하면 됩니다. 중앙당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극한 상황에서나 임시로 중앙당을 설치해서 큰 업무를 보고 나면 다시 폐지합니다. 네 번째로 이 당대표를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정치의 기대에 맞는 새피가 수혈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못 들어갑니다. 왜? 당대표가 우두머리 과두제가 우두머리가 공당인 공당을 자기가 대표를 맡으면서 사당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 도움이 된 사람,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전부 공천 줄 세워서 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인물들이 국회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제를 폐지해야 돼요. 이제 국회에도 민주적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가 두 가지 문제에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회의원들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면책 특권이고 하나는 불체포 특권입니다. 저는 면책 특권은 대한민국 국가가 이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면책 특권 정도는 필요할 수가 있다. 아직은. 그건 여지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불체포 특권은 국회에서 당장 없애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범죄 행각을 하고 검찰에 불려가서 소환 조사 받으려고 할 때 국회로 피신해 와서 범죄 가능성 있는 잠재적 범죄를 방탄시켜주는 방탄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입법 의원들로서 법 앞에 많이 평등해야 된다는 법의 정신을 갖고 법을 만드는 입법 의원들도 사실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은 법의 정신의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 나라가 정기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선거라고 하는 경쟁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인 행보 추구권부터 시작해서 참정권까지 여러분들의 표현의 자유권까지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것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룰 오브 로 법의 지배 시스템이 작동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 나라 국정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만일 헌법을 어겼고 법을 어겼으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법의 정신에 따라서 대통령도 즉각 소환돼서 조사받는 이런 룰 오브 로 법의 지배가 정착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지금 내각 인사권을 다 갖고 있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과 감사원장까지 모든 인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상호 견제와 균형과 감시의 이 삼권 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몽테스키어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회에서 당장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정하냐? 지금 대법원장과 검찰총장과 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도록 하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때 이 세 사람을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해야 된다. 이래야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직접 자기가 임명을 하지 않아야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법을 어겨도 가차없이 수사를 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단 대법원장과 검찰총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내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 선거 때 똑같이 대통령 임기제와 맞게 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대통령 아들, 대통령 부인, 대통령 자신, 친인척, 사돈의 팔족까지 대통령 권력을 팔고 돌아다닌 사람은 사법부가 가차없이 조사해서 이 나라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특권이 없는 세상,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삼권 분립이 작동될 수 있다. 이 안을 혁명적으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선진국형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위기가 오는가? 너무 민주주의의 시스템과 작동을 잘 알고 나머지 그 제도와 그 시스템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악용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법원 재판관부터 시작해서 검찰총장까지 자기 사람으로 쫙 깝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쫙 미리 지금 자기 사람으로 다 깝니다. 왜 그럴까요? 국정 운영에 실패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국회로부터 탄핵받았고 탄핵에 대한 마지막 헌재 결정으로서 대통령직으로부터 하야시킬 그런 어떤 헌재 결정을 미리 자기 사람으로 재판관을 다 깔아놔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탄핵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안전장치, 방탄장치를 미리미리 그런데 자기 사람을 많이 심어서 배치해 두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나라가 외형적으로는 선거를 치러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이 정권이 들어선 그 과정에서부터 지금 취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비민주적이고 형식적 민주주의고 내용상의 대한민국 국기인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재 정권 시절 때는 대통령 당선이나 선거 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표를 바꿔치기 하고 매수를 하고 투표와 개표함을 바꾸는 이런 식의 부정선거를 치렀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국민의 마음을 여론조사 기관 가지고 전부 조정을 합니다. 미리 파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빼버립니다. 표본 추출해서. 그래서 똑같은 국민들, 근데 국민들이 그걸 다 알지 못하죠. 이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과학 독재라고 할까요? 기술 독재라고 그럴까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었던 유발 하리리는 이걸 디지털 딕테이터, 디지털 독재라고 합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같은 거 보십시오. 킹크랩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뜻이 어떻게 해서 왜곡되고 조작되고 날조됐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와 민주주의의 그 과정 자체가 선거, 대통령 선거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민심이 거기서부터 왜곡, 날조되고 비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지 여러분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부정선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뜻이 왜곡되고 날조된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작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뜻이 국정 운영이나 정치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부정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이번에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야사당이 특검을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기를 다시 세우고 앞으로 디지털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 이래야 우리가 민주주의가 복원될 수 있는 나라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저의 당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